MBTI로 발견하는 아이의 학습 특성. 여기 지금 오신 어머님들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를 조정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 것이냐. 본인 공부는 하지 않고 아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서로에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신 고학년 학부모님도 몇 분 계시고 저학년 학부모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신현초등학교와 함께 MBTI로 발견하는 아이의 학습 특성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은 가짜와 진짜의 만남, 찰떡궁합, 아이의 주기능이 학습력이다 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뉘고요. MBTI 알고 가기, MBTI 유형과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이론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제가 이론만 강의하면 16시간 풀로 강의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자, 바로 그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MBTI는 구스타프 칼 융과 관련이 되어 있죠. 유럽의 3대 심리학자, 자, 누구일까요? 프로이드, 아들러, 칼 융. 이거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 사람 무한하게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I형이고 질문을 하거나 말거나 누구지? 이러셨다면 E형입니다. 자, 프로이드, 아들러, 칼 융이 유럽의 3대 심리학자입니다. 그 칼 융이 스위스 사람이죠. 1857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사망하셨는데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분석이 상당히 유효한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하시고 연상실험이라는 걸 처음 창시하십니다. 연상실험이라는 건 어떤 특정 단어나 특정 상황,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거,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만의 어떤 자기의 마음속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칼 융은 컴플렉스란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조금씩은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자기를 딱 뭐하게 하는 거, 멈추게 하는 거. 자, 그래서 분석 심리학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고 이분이 만드신 게 바로 유형론, 타이폴로지입니다. 이 유형론이 발달돼서 나온 게 바로 여러분이 아는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와 캐더린 쿡 브릭스, 엄마와 딸의 MBTI입니다. 여기 MBTI 보시면 R이 붙어 있죠. R. 이거 공식적인 회사이고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함부로 막 하시는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라서 그걸로 검사하셨을 때 나오는 MBTI는 아니 뭐야 나랑 안 맞지 않아 MBTI는 가짜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1900년부터 마이어스와 브릭스에 의해서 MBTI가 시작됐는데 자, 그래서 1900년부터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연구를 시작해서 1923년에 융의 심리 유형론을 접하면서 본인들의 연구와 이걸 합칩니다. 자, MBTI가 가장 좋은 건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겁니다. 자, 임상에서 쓰지 않아요. 임상에서 쓰지 않는다는 게 뭐냐? 정말 정신과 병원에서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임상에서 쓰기 위해서는 자기 보고식으로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MBTI 검사나 심리 검사 해보신 분들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짧은 순간 갈등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자아,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자아, 내가 원하는 자아, 세 개가 한꺼번에 갈등을 막 일으키는 게 바로 자기 보고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BTI는 생각 많이 하시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인식과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쉽고 간편하고 학교, 직장, 군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MBTI라는 걸 언제부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대한민국에 들어온 건 1990년대부터입니다. 자, MBTI 역사 지금 잘 보시면 MBTI R, 폼 A, B, C, D, E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의 MBTI예요. 자, 그러다가 1962년부터 MBTI, 폼 F, 그 다음에 77년대 G, 현재 미국에서는 M과 Q, J를 사용합니다. J는 청소년, 주니어용. 자, 그리고 1988년과 1990년 한국판 표준화가 심혜숙, 김정택 박사님에 의해서 들어왔고 이분들이 정식이고 정식으로 MBTI R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폼 M과 Q, 그 다음에 CATI, 아동용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출판권은 TMBC와 주식회사 어세스타에서 있고 저는 주식회사 어세스타에서 국제 MBTI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서 떠들고 있습니다. 자, 국내 출판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나 찾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MBTI 유형 알아보셨다 그랬죠? 자, 여기서 보시면 MBTI 유형이 진정한 나는 뭐냐? 여러분이 찾으신 MBTI 유형 중에 대부분은 가 유형입니다. 즉, 플래시피드 타입이라고 해서 가짜입니다. 참 유형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직업 유형도 있고 부모 유형도 있어요. 자, 직업 유형은 뭘까요?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직업군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이상을 가면을 쓰고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본인의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성격이 아니어도 뭐가 됩니까? 자기 성격인 양 됩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고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가 굉장히 부족하고 일에서 만족감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직업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가 유형은 정말 가짜 유형이에요. 자기가 진짜 자기가 뭔지 직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체로 이게 개인주의 문화권이냐 집단주의 문화권이냐서 다른데 우리 유교의 나라 아시아 쪽은 집단주의 문화가 중요하죠. 남 눈치 많이 봅니다. 유행을 참 잘 타요. 그래서 옷 하나를 사도 내 마음에 드는 것과 플러스 뭐 해야 됩니까? 예, 뭔가 너무 튀지 않으면서 누군가 3명 이상의 동의와 예. 예, 그리고 가족들의 활발한 지지가 있어야지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 유형이에요. 나가 아닌 타인에게 비춰주는 모습, 타인의 시선에 비춰준 모습에 내가 자꾸 맞추려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 유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모 유형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대단하시잖아요. 왼손잡이로 태어난 아이들 오른손잡이로 만드는 대한민국 부모입니다. 예,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성인기까지 부모 유형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또 머릿속이 복잡하시구나. 행복과 불행이 뭡니까? 행복하다는 게 뭐길래 뭐 이렇게 소확행이면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복잡해지죠. 부모 유형으로 계속 살게 되면 첫 번째 벌어지는 현상은 나이 들어서도 부모님과 싸웁니다. 40, 50이 돼도 60, 70대 부모랑 싸웁니다. 왜? 자기 유형을 못 찾았으니까. 그리고 그게 부모한테 강요받은 유형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부모한테 반감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진짜 자기 MBTI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기질과 성격을 좀 구분은 하셔야 되는데요.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타고 태어난 지문 같은 겁니다. 하지만 성격은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바뀝니다. 서서히 변해갑니다. MBTI도 결국 변해갑니다.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자, 그럼 MBTI 유형 4가지 선호 지표 본인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따지면서 여러분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게 뭡니까? I냐 E냐 자기는 I 같아 E 같아 이거 다 판별해 주십니다. 상대가. 근데 왜 상대가 판별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이에요. 어려운 말 없죠? 선천적, 타고납니다. 지문입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심리라는 건 마음속입니다. 우리 인간은 3가지죠. 마음과 인지와 몸.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행복합니다. 선호 경향이야. 선호라는 게 뭐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 꽃이 예쁜 게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그게 끌리는 거예요. 나는 라일락이 좋아. 나는 장미가 좋아. 나는 튤립이 좋아. 선호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 양손을 깍지 끼워 보십시오 했을 때 오른손이 먼저 올라가느냐 왼손이 먼저 올라가느냐 자기 선호죠. 자, 양반다리하고 앉아보세요 했을 때 오른다리가 올라가느냐 왼다리가 올라가느냐 이거 선호죠. 그래서 선호기 때문에 이런 단어하고 연결됩니다. 편하다. 자연스럽다. 쉽다. 확실하다. 당연하다. 빠르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MBTI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EI, 정보 수집, 인식에 따라서 SN, 그 다음에 의사결정, 판단에 따라서 TF,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생활 양식 JP인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인지, I인지. 자, 한번 볼까요? 에너지를 얻고 사용하는 방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외향 선호하는 경우 외부 세계의 사물에 지향합니다.
외부 세계에 집중하여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무언가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과 다양한 얘기 나누고 대화 주제가 팍팍 바뀌어도 잘 따라갑니다. 자, 2인 사람은 하나 대화 주제를 한참 듣고 있는데 대화 주제가 바뀌었어. 그러면 적응 빨리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만나는 거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가면 항상 웃고 있고 잘 적응합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으로는 정신이 없고 집에 돌아가면 지칩니다. 예, 그게 바로 I형입니다. 내부 세계 경험, 아이디어를 지향해요. 내부 세계에 초점을 맞춰주고 아이디어, 숙고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입니다. 자,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볼까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꽃을 생각했을 때 김춘수의 꽃을 생각하시는 분은 I형입니다. 꽃을 생각했을 때 빨간색 장미, 노란색 개나리 생각하시면 E형입니다. 자, S형은 오감 인식에 집중해요. 사실과 세부사항 그리고 현실을 인식하고 신뢰합니다. N형은 패턴, 상호 관련성 인식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해요. 자, 아직까지 감 안 잡히시죠? 자, 그러면 결정을 내리는 경우 볼까요? 사고형은 객관성에 초점, F형은 조화에 초점을 이룹니다. 인간 중심 가치를 적용하여 결정하고요. 논리적 객관적 분석을 합니다. 자, 외부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을 볼까요? J형은 결정하고 마감하는 걸 좋아합니다. 딱딱딱 이라는 말이 딱 떨어지는 게 J형. 자, 그럼 P형은 운전하다가도 차선 자주 바꿉니다. 그리고 옆에 차선이 조금만 빨리 가도 금방 그 차선 끼어듭니다. 자,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접근합니다. 자, 짜장면집 가려다가 중간에 냉면집 있으면 글로 들어갑니다. 네, 그게 P형이에요. J형은 짜장면 먹기로 했으면 오늘은 짜장면 먹습니다. 그리고 날짜 잡습니다. 이틀 뒤에 냉면. 네, 이게 J형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린 게 MBTI M이고요. MBTI Q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립니다. MBTI Q가 중요해요. 자, 혹시 제가 MBTI 뭐일 것 같습니까? I일까요? E일까요? E. 자, 그러면 N일까요? S일까요? S. 그럼 ES네요. 자, T일까요? F일까요? EST. P일까요? J일까요? J. ESTJ. 네, 저는 INTJ입니다. 네, 자, MBTI M으로 검사했을 때 제가 뭐가 나왔을까요? ISTJ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인식하는 면에서 다르게 나왔죠. 인식, 사물을 보는 면에서. 자, 요거 보시면 요게 MBTI M입니다. ISTJ가 나온 거예요. ISTJ. 요 점수 보이십니까? 점수? 자, TJ는 여러분이 봐도 그렇고 이 점수상에도 똑같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십니까? TJ 완전히 만점입니다. TJ 만점. 자, 그러면 얘가 제일 문제죠. 여기 밑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죠. 5가지 중에 3가지가 어디로 가 있어요? N으로 가 있어요. 이 2가지만 S로 가 있는데 제 점수가 뭐가 나왔습니까? ISTJ가 나왔습니다. 자, I 다 이쪽으로 와 있죠. 예, 저 수줍음 많아요. 정말이에요. 상처 잘 받아요. 예, 어머니들이 막 고개 껐덕여주고 박수 쳐주고 인사 안 해주시면 집에 가서 신현초등학교 미워할 거야. 상처받습니다. 예.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저를 샘플로 해서 여러분이 왜 인터넷으로 검사한 게 나오고 안 맞는지, MBTI M이 왜 MBTI Q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예, 전문가인 저도 M으로 검사하면 여기가 이렇게 점수가 낮은데도 S로 나옵니다. 저는 INTJ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굉장히 잘 키웠을까요? 못 키웠을까요? 잘 키웠으면 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센스는 있으셔야지. 그 INTJ는 본인 공부만 잘합니다. N은 잡아요, 들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본인이 무슨 성향인지 자, 스탠드업 해 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여기 보면 노란 선이 줄줄 그어져 있을 거예요. MBTI에서 자기 유형 검사는 앉아서 하시면 못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MBTI 내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검사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요 선 보이시죠? 여기 계단 위에 아래. 자, 자기가 E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위로 올라오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심한 땅굴형 I야, 밑에 계시면 됩니다. 자, 나오십시오. 자, 나는 외향이야, 위로 올라오십시오. 당당하게. 외향들 충분히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나는 I야, 밑에.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까요? 자, E형 보세요. 능동성, 자, 외향, 능동성입니다. 내향, 수동성이요. 지금 딸려오셨나요? 자,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방식이 이쪽은 능동적이에요. 먼저 다가가서, 저는 누굽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학창시절 생각하세요. 예. 수동형은 얘는 내 친구 누구야? 옆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표현, 감정, 생각 및 관심. 예, 표현적입니다. 이쪽은 보유적이에요. 자, 예쁜 꽃을 봤어요. 자, 내 친구가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야, 너 오늘 너무 옷이 이쁘다. 외향, 내향은 속으로만. 주로 남성분들, 답답한 남성분들 이쪽입니다. 예. 그래서 여자친구가 머리를 자르고 와서도 네.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 다양한 관계를 좋아하십니까? 밀접한 관계를 좋아하십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내 핸드폰에 3,000명 이상의 전화번호가 있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자, 다양한 관계. 자, 인간관계 딱 했을 때 여러분 아십니다. 나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원투야. 난 친구 많아. 예. 자, 그 다음에 활동적인 거. 의사소통, 교제, 학습 방법, 활동적이다. 이건 반추적이다. 반추적이라는 게 뭘까요? 곱씹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왔다 갔다.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개 중에 3개가 맞으면 올라가시고 3개가 이쪽이면 이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5개가 다 맞아야지만 나는 I야, 나는 E야?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성적이냐, 정적이냐, 에너지 정도와 종류예요. 난 열성적이야. 자, 그러면 이제 구분 갔습니까? 신효는 I가 월등하네요. 뒤늦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네. 편하게 찍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판단하실 게 뭐냐면요. S냐, N이냐입니다. 감각이냐, 직관이냐. 여기 요 가운데 선 보이시죠?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나눠 쓰실 건데, 자, 한번 듣고 서볼까요? 자기가 감각형이다. 관심의 초점이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요. 자, 꽃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사과로 해볼까요? 사과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아삭. 입안에서 톡 터지는 시원한 사과 맛. 그게 떠오르시는지. 뉴턴의 사과인 거야? 애플의 사과인 거야? 이브의 사과? 아담의 사과? 자, 어느 쪽이십니까? 자, 두 번째. 현실적이냐, 창의적이냐. 정보 사용 방식입니다. 딱 어떤 정보를 딱 받았을 때, 나 이거 딱 써먹어야지. 자, 창의적인 건 뭐예요? 이게 뭐랑 다른 거랑 연결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실용적이냐 개념적이냐요.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도출할 때 실용적. 딱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딱 만들어냅니다. 해냅니다. 자, 근데 개념적이신 분은 요리할 때 이럽니다. 자, 실용적이신 분들은 딱 음식 먹어보고 맛 딱 보고 이거 뭐가 들어가고 나 이거 집에서 할 수 있겠어. 따다닥 해봅니다. 자, 개념적이신 분들은 이거 칼로리가 어떻게 되지? 건강은 어떨까? 맛은 이런데 그리고 못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적이냐 이론적이냐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이 해봐야지 압니다. 자, 똥이지 된장이 다 찍어 먹어봐야 되는 스타일이고 안 찍어 먹어봅니다. 이론적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뭔가를 암기할 때, 자, 수학 공식을 암기할 때 이렇게 듣고 있다가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다가 이론적으로 이해합니다. 이쪽 분들은 써봅니다. 써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봅니다. 자, 마지막에 전통 가치. 전통적이냐 독창적이냐. 전통 좀 약간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쪽은 약간 독창적입니다. 안 하던 거 하려고 합니다. 자, 구분 가셨습니까? 자, 요 손을 기준으로 감각형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그죠? 직관형은 왼쪽으로. 이 신현초는 이 쏠림 현상이 어마어마한데요. 진짜입니까? 자, 그럼 우리 지금 2단계까지 왔습니다. 2에 S까지 오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2에 N까지 오셨고요. I에, 전멸이네요.
예, I의 S까지 오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판단입니다. 판단. 자, 요즘 중간고사 기간인 거 아시죠? 중고등학생. 아, 저도 미치겠습니다. 애들 막 문제 뽑아주느라고 문제를 막 난이도 막 최상으로 해서 강남 상권 최상위로 막 뽑아주느라고요. 새벽에 막 연락 옵니다. 선생님이 뽑아주신 문제 답이 이상해. 이 새끼야, 답이 이상한 게 아니야. 네가 이상한 거야. 자, 판단 잘 보십시오. 전체 조직과 삶의 흐름이 체계성이냐 유연하냐입니다. 아,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냐 감정이냐 먼저 할게요. 자, 사고형은 논리적입니다. 감정형은 정서적입니다. 이상적인 의사결정 전략입니다. 자,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오토바이가 딱 오는데 아무리 봐도 나랑 충돌할 것 같아. 논리적인 사람 생각합니다. 아, 3초 후에 충돌하겠구나. 그러면 충격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예, 동공은 커지지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자, 정서형은 이제 3초 동안 비명지르다 끝납니다. 자, 감정형. 자, 그 다음에 실제 의사결정 스타일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자, 말할 필요가 없죠. 자, 오늘 아이가 PC방을 갔습니다. 그래, 좋아. 그래, 1시간 놀다 오겠다는 아이가 4시간을 쳐 놀다 왔습니다. 자, 이성적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틀 동안 안 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적기 시작합니다. 2023년 1월 4일 너는 코인 노래방에 가서 1시간 있다 오겠다는 아이가 2시간을 있었다. 쭉 적습니다. 자, 머릿속에 쭉 기억합니다. 아이를 혼낼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한 달 전 거부터 딱딱딱 꺼냅니다. 자, 감성적이신 분. 개새끼 소새끼는 찾고 닭의 모가지까지 틉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의견 차이를 다루는 방식 질문지향, 협응지향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사고형 끝까지 질문과 논리를 통해서 상대를 뭐합니까? 아니, 정확하게 하면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따지고 듭니다. 자, 협응형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 그런가? 뭐 이거 따졌다고 뭐 인생 달라질 것도 없지. 뭐 알았어. 예, 협응형. 자, 그 다음에 의견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 비평적이고 허용적입니다. 이쪽은 딱 뭡니까? 칼같이 아닌 건 아니야. 넌 틀렸어. 허용적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인생 살다 보면.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결정을 고수하는 방식 강인합니다. 이쪽은 어떻습니까? 온건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뭔가 결정을 했어. 자, 너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내 핸드폰 분명히 뺏는다 했어? 핸드폰 망치로 딱 때린다고 했어? 이쪽은 합니다. 이쪽은 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때는 하더라도. 이쪽은 결국 못합니다. 소리만 지르다. 자, 그럼 이렇게 나누셨죠? 요 손을 기준으로 N은 분 위에 사고 T 이쪽, 그 다음에 F 이쪽. 자, 나누시면 됩니다. 요거 기준으로 요 넘어오시면 안 돼요. 자, 요 라인을 기준으로 가운데 여기 세로 예. 예, 요 세로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누셨습니까? 자, 그러면 전부 다 이해 감정입니까?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쪽은요? 아이의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자, 3단계까지 왔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이제 삶의 양식입니다. 판단과 인식. 자, 판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짜장면 먹으러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짜장면입니다. 인식형은 어떻습니까? 가다가 좋은 게 나오면 바뀝니다. 약속 더럽게 안 지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5분 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딱 늦는 사람 표정이 딱 달라집니다. 자, 전체 조직과 삶의 흐름 그렇습니다. 자, 여가 시간 계획 목표 지향적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뭐 여행 갈 때도 미리 좀 계획을 짜시는 스타일이시고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내가 뭘 좀 해야 되고 뭘 좀 해야 되고 이쪽은 개방적입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기 착수, 임박 착수. 임박 착수한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막판에 딱 하면서 확 해버립니다. 그 대신에 막판까지 뭐합니까? 눈치 엄청 보고 주변 이렇게 막 살피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친구가 쓰는 걸 보고 쓰는 친구 있잖아요. 그게 자신감이 없거나 몰라서일 수도 있고 MBTI로 보면 뭡니까? 다 정보 확인하고 탁 자기 거 해버리는 임박 착수형일 수 있습니다. 자, 조기 착수는 뭡니까? 체계적으로 탁탁탁 씁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보면 첫째, 둘째 이런 말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성. 일정과 틀에 박힌 일상, 그죠? 계획적이죠? 여기는 자발성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갑자기, 누구 엄마, 오늘 뭐 해? 아, 나 오늘 어디 가려고. 난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그럼 우리 뭐 할까? 갑자기 제3의 세계로 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작은 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느냐. 방법적, 과정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운전해 보시면 아세요. 운전해 보시면 계속 끊임없이 차선을 변경하시고 이쪽은 웬만하면 변경 잘 안 합니다. 자, 결정하셨습니까? 자, 나눠주시면 돼요. 자.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아직도 헷갈리세요? 다 뭉쳐 앉으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뭉쳐 앉으신 걸로 알고 우리 어머니는 살짝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공부한다니까 또 조용해지시죠? MBTI 결국 왜 아느냐? 인생에 적용하기 위해서 아는 거죠. 그죠? 자, MBTI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기능, 부기능, 제3기능, 열등 기능입니다. 제가 INTJ니까 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INTJ에 딱 쓰여져 있죠. J죠. J는 판단형이죠. 판단형은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 중에 당연히 뭘 많이 사용합니까? 판단하는 것. 즉, 그러니까 N하고 T 중에 뭘 많이 사용해요? T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T에 뭐가 붙습니까? E가 붙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E가 붙어요. T에.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전 N은 뭐가 붙을까요? 안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N에 I가 붙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I형이죠. I형은 무조건 주기능이 I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끝에가 J인지 P인지 생각하십시오. 자, J인 사람은 뭘 사용한다? J인 사람은 이걸 사용한다. P인 사람은 뭘 사용한다? 요 두 번째 걸 사용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P인 사람은 N을 사용하니까 N이 뭐가 붙습니까? E가 붙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I냐 E냐 따라서 I면은 I가 맨 앞에 오고요. E면은 E가 맨 앞에 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 예. 제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IQ 130 이상이 돼야지 이해하는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그 정도는 되잖아요. 자, 이거 모르시면 MBTI를 알 의미가 없습니다. 자, MBTI Q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나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칠판 잘 보이십니까? INTJ가 있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INTP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ENTJ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ENTP가 있을 수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뭘 본다? 1번 얘를 본다. J인지 P인지. 예, J인지 P인지. 자, 그래서 J는 판단을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결정 내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을 많이 쓸까요? 판단을 많이 쓸까요? 그렇죠. 판단을 많이 쓰죠. 얘는 인식, 얘는 판단. 그러니까 J인 사람은 이 T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T를 많이 쓴다는 게 우리가 E와 I가 있잖아요. 그죠? E는 밖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I는 안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그럼 밖으로 들어가는 이 에너지가 얘는 T에 붙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I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 순서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 친구 순서를 따지면은, 자, 얘가 I이기 때문에 무조건 I가 1번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N, I가 1번. 얘가 주기능이 돼요. 그러면 T-E는 부기능이 돼요. 그 다음에 T하고 짝을 이루는 게 뭐죠? 필링이죠. F죠. 그럼 F가 얘는 제3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N하고 짝을 이루는 게 뭐죠? S죠. 그럼 S가 제일 이쪽으로 가서 뭐가 되는 겁니까? S가 이쪽으로 가서 얘가 열등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쪽 거 해볼게요. ENTP로 해볼까요? 자, 이 친구가 P니까 인식이니까 인식과 판단 중에 뭘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많이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붙는 거예요? E가 붙습니다. 그럼 T는 자연스럽게 뭐가 붙어요? 그렇죠. I가 붙죠. 그런데 얘는 E이기 때문에 워낙에 E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TI는 부기능. 그러면 T의 짝이 옆에 붙으면 돼요. T의 짝은 F죠. F가 이 친구는 제3기능이 돼요. 그리고 N의 짝인 S는 열등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능 순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룹이나 개인별로 자기 주기능, 부기능, 제3기능, 열등기능을 한번 찾아볼까요? 떨지 말고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J냐 P냐 먼저 따지세요. J냐 P냐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앞에가 I냐 E냐. I면은 무조건 I가 뭐가 됩니까? 주기능이 되고 E면 그대로 E가 주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MBTI도 MBTI가 숫자 하나 차이 나잖아요. 영문자 하나 차이 나잖아요. 근데 주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MBTI, 나 MBTI 뭐야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뭘 알아야 돼요? 주기능, 부기능을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MBTI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꽂고 할게요. 자, 그러면 주기능, 부기능, 제3기능, 열등기능 아셨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기능이 이 나이 보이세요? 6세에서 12세, 부기능이 13세에서 20세, 3차 기능이 20세 중반에서 30세 초. 우리 어머니들 다 여기 3차 기능에 해당되시네요. 그죠? 열등 기능 3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까지. 이게 이 욕구 이론이라든지 발달 성장 이론과 굉장히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 0세에서 12세까지는요. 주기능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주기능이 영웅이자 선장이자 엔진입니다. 자, 쉽게 해서 S인 I는 먹는 거 좋아하고 보는 거 좋아하고 만지는 거 좋아해요. 자, 그런데 N인 엄마는 안 만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부산스럽지? 하고 주기능을 죽이죠. 예. 그러면 아이가 주기능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효능감,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세 넘어서부터는 부기능이 개발시켜야 돼요. 주기능과 부기능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 같은 스타일입니다. 서로 뭐합니까? 계속해서 협력해주면서. 자, 그러니까 앞바퀴가 뭐예요? 주기능이에요. 주기능을 발달시켜서 우리 아이가 발달된 거, 잘하는 걸 계속 응원해서 잘하게 해주셔야지 뭐합니까? 부기능이 같이 성장해요. 그래서 자아 개념이 형성되고 부모의 역할이 20세까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주기능과 부기능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2세 이하는 MBTI 검사 안 해요. 그럼 우리 아이 주기능을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 솔직히 보면 딱 나옵니다. 주기능. 벌써 장난감, 그죠? 망가뜨린 거 하나 없이 기스 내지 않고 살았다. 그 아이가 I일까요? E일까요? 그렇죠. 예. 나옵니다. 주기능이 벌써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뭔가 꽃을 보고 뭘 만져도 막 향기 맡고, 아이들이 대체로 다 그런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뭔가 감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에 더 많이 끌린다 그러면 S타입인 거예요. N타입인 아이들은 약간 두려움도 많고 공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 죽으면 어떻게, 아빠 죽으면 어떻게 하고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MBTI 무슨 타입이지? 주기능이 뭐지? 이걸 떠나서 우리 아이의 그 반응 그 자체를 어머님이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키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와 맛있다, 그릇도 예쁘다, 예쁘다. 그래서 그릇 예쁜 거 따진다? S타입이에요. N타입은 이거 어제 먹었던 거잖아. 이해가 가십니까? 자, S타입은 이거 키 크는데 필요해. 꼭 먹어야 돼. 맛없으면 안 먹습니다. N타입은 키 크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먹습니다. 그래서 20세까지, 그 다음에 25세, 35세는 3차 기능이 개발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에 3차 기능, 나한테 잘 없던 기능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져요. 20대 아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30대 초까지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걸 보이게 돼요. 왜? 3차 기능이 올라옵니다. 마지막 이제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는 자기의 가장 약한 열등 기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50대 아저씨들 갑자기 하리 데이비스 탄다고 부릉부릉 하시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열등 기능이 올라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INTJ이기 때문에 가장 열등 기능은 뭐니 해도 뭡니까? 필링입니다. 감정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나이 들면 뭐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드라마 보고 질질 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뇌 발달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수태부터 사주까지 뇌세포가 1000억 개가 되죠. 자, 사실 저는 뇌인지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발달심리학이고 교육학과 석사이고 발달심리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MBTI도 하지만 저는 주 분야가 뇌인지과학입니다. 그래서 좌뇌형, 우뇌형, 전뇌형, 또 이 좌뇌 우뇌를 발달시키는 독서 자극,
독서 클리닉 이게 전문인데 어떻게 강의는 또 MBTI가 들어와서 신윤초등학교는 또 MBTI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 뇌 발달에 있어서 4세, 5세, 6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세, 5세, 6세가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4세, 5세, 6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뇌가 발달합니다. 우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숲을 보는 뇌예요. 숲을 본다는 게 뭐냐면 오감을 발달시켜요. 그래서 만지고 냄새 맡고 활동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언어도 발달하는데 이때 언어는 우뇌 쪽 언어예요. 언어는 좌뇌가 다 담당하지만 우뇌도 뭘 담당하냐면요. 언어의 맛과 뉘앙스를 담당합니다. 예뻐? 예뻐. 예뻐? 이 차이를 얘들이 알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동화 같은 거 읽어줄 때 글자 손으로 짚어서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충분히 어떻게 읽어주셔야 돼요? 막 리얼하게 목소리 흉내 내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말의 뉘앙스, 억양의 차이를 우뇌에서 캐치해냅니다. 자, 그래서 6세까지 우뇌가 발달해서 모국어를 충분히 키워주셔야지 7, 8, 9세는 좌뇌가 발달하면서 분석적, 비판적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음과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서 우리 아이들이 글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죠? 5학년 학부모님들 축하드린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7, 8, 9세까지, 9세, 10세까지 좌뇌가 발달했던 게 11, 12세가 되면 연합하면서 뇌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2세에 우리 아이의 뇌는 완성이 돼요. 완성돼서 이제 그 뇌로 평생 이제 그 가소성의 약간 범위 안에서 움직여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뇌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우뇌 발달, 좌뇌 발달, 연합할 때까지 12세까지예요. 12세 이후에 뇌가 변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만 변하는 속도라든지 방향이 살짝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 아이의 뇌를 확 키워놓을 수 있는 나이는 12세까지. 그래서 그 전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MBTI하고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기능이 6세에서 12세잖아요. 그죠? 12세에 제가 뇌가 완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이 뇌를 확실하게 키우시려면 주기능을 확실하게 서포트 해주셔야 돼요.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부기능 13세에서 20세죠. 우리 뇌가 언제 완성이 되죠? 거의 19세에서 20대에 완성이 되죠. 사람의 뇌는 발달하는 걸 보면요. 순서가 이렇게 뒤에 있는데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발달됩니다. 그래서 전두엽쪽, 판단을 하는 전두엽쪽이 18, 19세에 완성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적이라든지 자기 진로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부기능이 같이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3차 기능, 열등 기능까지. 자, 주기능, 부기능 왜 아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칼융이 어떤 훈육이나 통제, 조건 형성, 교육도 어린아이들의 선천적 경향성을 감소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포인트 핵심, 학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 같이 모여있죠? MBTI의 학습. 자, 중요한 게 뭐냐? 각 성격 유형에 적절한 교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머니들이 알고 있어요. 왜? 지금 모이신 분들끼리 이제부터 토의를 할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암기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는 이럴 때 집중이 잘 됐다. 나는 혼자 할 때 잘 됐다. 나는 새벽에 공부할 때 잘 됐다. 본인이 학습한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학습 동기에 있어서 각 유형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동기가 다 다릅니다. 선물 사준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N 유형 같은 친구, NT 유형 친구들한테는 선물 사준다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NT 유형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뭐예요? 보람된 일이고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적성, 취미에 있어서 개인차를 발견할 수 있고요. 학습 동기를 이해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각 유형에 맞는 교육과정, 교수 방법, 교육 매체의 활용, 교육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과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양식에 따라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아이가 SP 아동이다. 즉, 이게 뭐죠? 감각인식 아동이다. 그 다음에 SJ 아동이다. 감각 판단이다. 자, 다릅니다. 활동하기 열망하고요. 감각적이면서도 신중한 기질이 있습니다. S가 둘 다 들어갔다고 해서 비슷하지 않아요. SPI는 즉흥성, 물질적 풍요, 지금 당장, 자발성, 즐거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른 나이에 명품을 압니다. 예, 좀 이른 나이에 예, 로고를 압니다. 환경과 구성원의 다양한 변화와 자극이 있지 않으면 이 친구는 반복되는 거에서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얘 보면 공부할 때도 모여서 딱 조용히 하는 공부, 활동하는 공부, 조용히 하는 공부, 활동하는 공부가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이 곧 배우는 거기 때문에 동기부여만 되면 SP인 친구들은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 지루해지거나 동기부여가 확 떨어지면 금방 확 흥미가 떨어집니다. 자, SJ인 친구들은 부모의 일치되고 확고한 태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너는 공부해야 돼. 이거는 해야 돼. 했을 때 해야 돼가 끝까지 가면 아이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낍니다. 엄마 나 하기 싫은데 못하겠는데 그래? 못할 것 같아? 엄마가 약간 기우뚱하고 불안해하면 아이는 더 불안해하고 안 하게 됩니다.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이거는 네가 엄마랑 약속했으니까 몇 학년까지는 해야 돼. 이 확고부동함이 이 아이를 끌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에서 감투 쓰기 좋아해요. 네, 뭐 반장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 기계적인 학습의 두각을 나타내고요. 성적표, 상장, 배지 이런 거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험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교수 양식에 강한 아이들이 SJ예요. 자, 그럼 NT하고 NF를 볼까요? NT 아동, 능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힘에 대한 갈망. 그래서 네가 최고야, 잘한다, 좋아합니다. 알아야 할 것들 끊임없이 찾고요. 독자적인 공부 경향이 있어요. 즉, 엄마 나는 혼자 하는 게 좋아. 아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외톨이 성향 공부벌레고요. 이 NT 아동의 특징은 일단은 손목에 시계를 찹니다. 시간관념. 그래서 엄마 얼마 이렇게 아이가 엄마 빨리 나와 얼마 안 남았잖아 뭐 엘리베이터 온다고 뭐 1분 지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NT 성향 아동입니다. NF 성향 직관 인식이죠. 자아 감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 되기, 자기 자신 되기,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얘네는 경쟁 안 좋아해요. 경쟁시키면 그때부터 손 놔버립니다. 경쟁 안 시키고 협력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독서도 좋아하는데요. 약간 이야기 소설, 환상 소설, 그리고 막 갈등이 막 깊지 않은 동글동글 얘는 뭐 폴리에나라든지 오즈 마법사라든지 세드릭 이야기 같이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동글동글하고 기분 좋은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 동일시해서 패자의 고통도 같이 느끼는 NF형 아동들은 직설적인 비판이라든지 비꼬음 같은 거 당하면 굉장히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아이 잘 못 키웠어요. 저는 NT 성향이고 저희 아이는 NF 성향이에요. NT 성향이 말 비꼬우면 아주 신랄하게 비꼬웁니다. 예, 얘는 성적표 딱 받아서 이게 네 최선이야? 최선일 수도 있지 뭐. 능력이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인정. 자, 이렇게 해버리면 NF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아예 좌절이 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 아이 성향 그리고 말씀을 하셔도 내가 이런 성향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를 좀 뭐 하셔야 돼요?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습 유형과 학습 전략 좀 한번 볼게요. MBTI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학습 유형 좀 아셔야 됩니다. 표층형, 심층형, 성취형이 있는데요. 자, 표층형은 사람의 뇌는 이렇게 대뇌 변연에 표층과 안에 심층이 있습니다. 심층이 쉽게 얘기하면 장기기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표층이 단기기억,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지금 어머님들 여기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하고 있지만 머릿속은 한 3, 4개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내 가스프 잠그고 나왔나? 오늘 아이 급식 먹었지? 이러면서 듣고 또 생각도 하고 동시에 막 합니다. 사람의 뇌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표층이에요. 그래서 그 표층이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요. 켜놓은 노트북이에요. 계속 켜놨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하고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껐다면 키고 부팅하고 재접속하고 연결되고 시간 걸리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표층은 그렇게 계속 컴퓨터로 치면 계속 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심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층은 깊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쭉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을 해서 단계를 7단계까지 쭉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심층과 표층이 만나야 창의적인 사고, 직관적인 사고, 통찰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표층 학습 친구들은 표층형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표층 학습 친구들은 빨리빨리 암기하고 빨리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단기에 뭔가를 다다닥 해버리고 후다닥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층형 학생 친구들은 깊이 있게 공부하는데 자기 관심 있는 것만 깊이 있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내일 무슨 시험 본다 그러면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책 읽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취형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토층과 심층을 양쪽을 사용해요. 왜? 공부가 좋아서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성취형도 성취 동기와 성취 전략형이 있는데요. 여기 전략이라는 말이 있죠. 시연 전략, 정교화 전략, 조직화 전략, 상위인지 전략.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전략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시연 전략은 표층형 아이들이 많이 씁니다. 단순 반복해서 되뇌어서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교화 전략은 학습 정보를 정교하게 다듬어가서 MBTI는 E가 있고 I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MBTI M과 Q는 이렇게 달라. 그런데 MBTI 알아야 되는 건 주기능, 부기능, 제3기능, 열등기능 때문이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화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정교화 전략. 요 심층형 아이들, 성취형 아이들 이걸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정교화 조직화 전략. 상위인지 전략은 내가 시연, 정교화, 조직화를 순간순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요거 잘하는 게 성취형 아이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 MBTI와 플러스 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습 전략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요걸 같이 접목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MBTI 유형과 학습 스타일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드보드지 나눠드렸잖아요. 그 다음 것도 찍으세요. 하드보드지 나눠드렸죠. 이제 제가 5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뭘 적냐? 최소한 5가지 이상. 학습 방법. 자, 암기 방법, 학습 방법, 공부 시간대, 공부 장소. 내가 또 이 말 들었을 때 나는 격려가 됐어. 아니면 난 이 생각할 때 공부에 격려가 됐어.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자, 학습 방법 의논해 보겠습니다. 5분 드릴게요. 자, 5분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발표해 볼게요. 자, 여기 팀 MBTI가 어떻게 되죠? ESFJ. 아예 또 이 보드마카 모으는 수집이 여기서도 또 발동이 되네. 보드마카만 다 이렇게 끌고 다녀. ESFJ. 예, 발표해 주십시오.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네, 일어나세요. 일어나오셔서. 네, DF는 이제 준비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벼락치기, 네. 벼락치기로 이제 공부 시험 기간에 이제 벼락치기로 하는 걸 대부분 많이 하셨고, 또 약간 끄적이면서 필기형. 네. 그리고 진짜 정확하게 정자 그냥 끄적이기. 그냥 끄적이기. 예, 잡다 이렇게 끄적이기. 네.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누가 시켜서 강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하고 싶을 때 약간 해야 되는. 네. 이게 중요하죠. 하고 싶을 때. 네, 하고 그분이 왔을 때. 네, 본인이 목표한 게 딱 있어서 이제 누가 시키는 것보다 그냥 하는. 네. 그리고 시키면 죽어도 안 하죠. 네. 네. 그리고 그룹보다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걸 혼자요. 선호하고요. 네. 네, 또 네, 이 정도. 요 정도요? 예. 밤이에요, 낮이에요? 보통 새벽에서 이렇게 아침 시간대 이렇게 밤새서. 새벽 시간대. 네. 새벽 시간대. 네. 그러면 시험 보고 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인정. 쿨. 네, 그냥 본인이 한 만큼 인정. 쿨. 네. 아쉬워하거나 밤새 괴로워하지 않고. 쿨. 네, 알겠습니다. 네. 자, DF. 네. 네, 나와주세요. 그 다음 DF 이렇게 순서대로 합니다. 네. 진짜 별거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내용이죠? 저는 ISTP고요. ISTP. 여러분도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혼자 나오신 분들이 전 세계 MBTI 검사했을 때도 비율이 적으신 분들입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여기 모였을 때도 적잖아요. 그죠? 네. ISTP. 자,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네, 저는 계획은 하지만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못하는 계획은 하지만 실천은 안 된다. 예, P형은 실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필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거의 필기하다가 끝나는 형. 색색깔로. 네, 색색깔로. 예쁘게. 글씨 예쁘게. 예쁘기만. 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수학을 제일 좋아했어요. 아, 수학을. 논리적으로 예. 답이 하나인 것만 딱 좋아해서. 떨어지면 속 시원한.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수학을 제일 잘했고요. 그래서 공부는 혼자 여럿이. 혼자서 혼자. 하는 걸 좋아했고요. 예. 그다음에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주변에서 왜 너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하니까 하는 거야라는 약간 그런 마음. 주변에서의 그런 그러니까 어떤 왜 너는 공부 안 하니? 그러니까 저 아직도 그 얘기 들어요. 무슨 얘기요? 박사를 하지. 왜 공부를 더 안 하니? 예, 공부를 왜 더 안 하니? 공부 더 안 하니? 예, 결과 나왔을 때는 어땠어요? 시험 결과? 하고 싶지는,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그거에 대한 마음은 없었어요. 내가 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 생각 네. 없음. 그냥 끝. 더 이상 미련은? 없어요. 예, 피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뒤에 분 발표해 주십시오. 자, 우리 아이가 어느 유형이랑 비슷한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ENF 이것도 흔하지 않은 타입이네요. 예. 네. 자, 잠시만요. 네, ENFJ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예. 아까 대체로 P이신 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낙서되듯이 이렇게 막 떠오른 데를 쓰시고, J는 벌써 이게 짜자자자 이렇게 됩니다. 예. 네. 저는 그 필기 자체가 그 선생님이 얘기한 스토리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꼼꼼. 네, 그래서 노트에다가 정리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적고 선생님이 2번, 3번 말한 거는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까지 자기만의 적혀 마크까지. 네. 그리고 시간대가 이제 밤에 새벽에 혼자서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네. 이 시간에 깨어서 공부하는 건 나만이야. 나만 있어. F의 다 자고 있어.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혼자 네. 공부했고요.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교 때는 제 예. 교재를 애들이 다 돌려가지고 복사. 요약한 그 정리해 놓은. 네, 그걸 그냥 프린트물, 다, 예. 네, 돌려가지고 가가지고 저희 학과만 이제 점수가. 자,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네. 내 아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잡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짝지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되게 떨려요. 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네. 말을 해주는 것보다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볼펜을 다 썼다. 뭐 공책을 다 이제 너덜너덜하게 공부했다. 이런 걸 되게 뿌듯하게 해가지고 엄마에다가 이제 올려주고 난 이 정도 공부했다. 다 쓴 볼펜, 네. 다 채운 연습장. 네. 잘 들으세요. 아이가 ENFJ면 그 볼펜 뭐야? 쓱 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저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제 볼펜에 제 때가 묻어 있고, 네,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거 절대 못 버리고.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흔적들이 남을 수 있는 예, 역사, 한자, 수학 역사. 이런 거 좋아했어요. 한자. 네, 깜짝하셨겠는데요. 네, 그런 거 좋아했어요.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자,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떠셨어요? 이제 결과를 받고 만족했으면 예. 오케이. 네. 근데 만족이 안 됐어. 그럼 다시 한번 봐요. 네. 재반복.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MBTI 강의 오셔서 이렇게 이론 정도 아셨으면요, 진짜 실천 들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ESFJ, ISTP, ENFJ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차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 방식의 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DF. 자, 우리 회장님. 보스가. 네. 저도 강남에 클럽 기도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예. 저는 ENFP고요. ENFP. 딱 하나 차이죠. 네.
가볼까요? 예. 저는 필기 같은 거는 처음에 이렇게 예쁘게 잘 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하기 싫어서 예. 네. 시작은 오케이나 예. 끝은 대충, 예. 네. 예. 저도 벼락치기 아, 좋아하고요. 벼락치기. 수학 같은 거는 좋아했었는데 예. 선생님이 싫어서 포기한 게 있어요. 수학을 좋아했지만 아 고1 때까지 정말 에휴.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러실 수학 것 선생님 같아요. 팔에 있는 털을 보는 순간 아, 수학이 싫어지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변태 같아요. 아 선생님, 됐어요. 선생님 겨털 때문에 인생이 아니 팔. 아 팔의 털 진화가 잘 되셔. 아,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네, 제 전공이 그거거든요. 예, 아 음악 네, 전공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딱 정해진 테두리 안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예. 아, 저도 새벽 시간에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12시에서 지금도 2시, 3시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해요. 가장 깨어있는 시간이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머리가. 일단 잡생각으로 시작을 해요. 생각이 많습니다. 네,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네.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 동기가 제가 일본에 있는 그 마츠모토준이라고 그죠? 그 아라시가 너무 좋아서 정말 고2, 고3 때 일본어를 정말 열심히 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없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거는 30대 넘어서 저를 발견한 것 같아요. 목표치가 이렇게 생기면 네. 그거를 조금 맛보는 거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목표치에 저는- 도달하는 거. 네, 네, 네. 목표를 딱 잡고 내가 이거를 해낼 거야. 해내고 나서 나 이거 해냈어. 약간 그걸 좀 맛보는 것 같아요. 아, 예. 그 정도? 예, 이 정도요?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요거 하나 차이지만 두 분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예. 요렇게 MBTI가 미묘합니다. 요 부분 F2가, 이분 같은 경우는 F2가 주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NI가, 예, 부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가 좀 꼼꼼한 스타일이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기가 2가 되고 NI 그 다음에 FE, NI가 주기능이기 때문에 서로 주기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분은 감성 터치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볼펜 하나에도 감성과 필을 느끼시면서 하시는 스타일이고요. 여기 NI는 이분은 사실 어디를 튈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직관적으로 뭔가 팍 왔을 때 거기에 확 꽂혀갖고 확 갔다가 이렇게 설명을 요하는 분인데 설명 결코 안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이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뒤에 단체로 세 분이시죠? 네. 아, 대표로 뽑히셨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놀이방 말고 마이크 잡을 일이. 예. 네. 네. 저희는 ISFJ요. FJ. 예. ISFJ. 예. 저희는 공부하기 전에 예. 계획도 많이 짜고 예. 책상 정리를 많이. 네. 계획 청소. 계획 한 만큼은 다 못하는 거예요. 예, 계획은 한 60%? 네네. 항상 계획은 맞아요. 60%만. 네. 그다음에 필기하면서 예. 이렇게 쓰면서 하는. 필기. 예. 벼락치기. 벼락치기. 네. 그다음에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공부하고요. 네. 진심으로 혼자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죠? 네. 예. 저녁이나 이제 저녁에서 밤 요때 공부하고. 저녁. 그래서 밤. 네. 네. 근데 또. 결과에 항상 네. 만족을 못하고. 항상 미련이 나죠. 그러니까 계획한 만큼 못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결과에 미련. 예. 네. 그 정도. 이 정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막 누군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예. 인정해주는 거에 대해서.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SF 들어가신 분들, ISF 특히 여기 네. 다 하셨나요?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ISFJ 들어가신 분들은요, 요 민감한 칭찬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 칭찬에. 요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칭찬도 개별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대놓고 칭찬하면 짜증내요. 네. 어머, 뭐 놀리나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짝 가고, 이거 너무 참 좋았습니다. 이러면, 진심 칭찬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ISFJ. 자, ISFJ 여기 세 분이 앉아 계시지만 여기 세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세 분 이렇게 가시지만 여기가 거의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ISFJ인 확률 높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네,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을 준비하시고 네, 준비해 주십시오. 자, 혼자이신 분. 네, 뭔가요? ISTJ. 네, ISTJ. 저는 ISTJ인데요. 네. FJ랑 한 끗 차이기는 한데 조금 ISTJ. 달라요. 네, 네. 저도 계획을 먼저 하고 네. 주변이 지저분하면 공부가 안 돼서 아. 일단은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다가 다 정리부터 해야 되고 뭔가 청소 좀 정리. 깔끔해져야 집중이 되는 스타일이고요. 혼자 하는 거를 더 좋아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같이 혼자 하고. 해도 혼자 하는 시간이 꼭 필요했었던 것 같고 네. 필기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 성격이어서 깔끔한 만약에 필기. 예. 지저분하면 다시 그걸 또 다시 해야 되고 아. 공책이 깔끔해 보이지 않는 거를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아, 공부의 목적이 예쁜 공책. 그러니까 필기를 했던 거를 그러니까 모아두는 스타일이라서 그거 중요하지. 예. 모아두기. 모아두고 이런 거. 예,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편지지나 뭐 이런 거 모아두는 맞아요. 거. 그죠? 편지 예. 어렸을 때부터 받은 편지 다 모아두고 예, 그죠? 예. 상장, 성적표 지금 그런 거 딱 모아, 그죠? 네.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벼락치기 하면 솔직히 머리에 남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예. 시간대는 누군가가 방해하지 않는 시간대, 조용한 아, 시간대에 공부하는 밤이든 낮이든 조용하게만 네. 하면 조용한 시간대. 저는 칭찬보다는 자기 만족에 의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예. 누군가가 칭찬을 아무리 해줘도 만족이 안 되면 저는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요. 자기 만족. 예. 성적에 받았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걸 굉장히 후회하고 공부를 되씹고, 되씹고 뭘 잘못했지, 어디서 안 네. 했지. 그리고 되시고. 공부도 필기된 걸 보면서 한 번 더 곱씹어보고 뭔가 좀 잘 안 된 것 같으면 그 과목을 한 번 더 봐야 되고 한 번 더 보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혼자 나오셔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ISTP하고 J 한 끗 차이잖아요. 한 끗 차이에서 굉장히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른 게 요 말씀, 모아두기.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인간관계 모아둡니다. 이런 분들한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예, 실수하시면은, 쌓여 있습니다. 예, 뒤끝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모아두기에는 자기만의 소중한 물건 같은 거 모아두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경험도 굉장히 모아두는 거 좋아하십니다. 자, 뒤에 분. 뒤에 분도 혼자이신 거죠. 예. 나와주십시오. ISFP. ISFP. 예, ISFP. 예. 저는 집이랑 도서관보다는 네. 음악 들으면서 카페, 약간 자유로운 데서 하는 거 음악, 카페. 네, 그런 거 좋아했고 네. 자신 있는 단원이나 네. 아니면 첫 단원만 좀 열심히 하는 아. 스타일. 항상 문제집 앞장. 네. 그리고 이제 스타일도 좀 달랐는데 어떤 날은 줄치면서 어떤 날은 빽빽이 어떤 날은 이제 혼자 중얼거리면서 약간 그날그날 좀 다르게 그날 필링에 따라서 다르게 공부 스타일이. 네, 예. 그렇게 했었고 반드시 필요할 때 딱 제가 창피한 게 싫을 때만 예를 들어서 뭐 승진 예, 필요할 때 예. 그럴 때 빼고는 학교 다닐 때는 못하는 애들 많으니까 더불어서. 같이 그룹으로 못해도 예. 창피한 게 없었는데 예, 더불어 회사에서 공부하고. 예. 회사에서는. 승진하거나 할 때는 목숨 걸고. 창피하니까, 예, 목숨 걸고 그럴 때만 너무 표본이시다. ISFP의 표본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 능력을 200% 300% 발휘하는데 동기부여 안 되잖아요. 일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강압적이면 뭐 오히려 포기하고 예. 칭찬하면 좀 하려고 하고 예. 그 정도. 근데 안 딸려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알아들었고 왠지 내 뜻대로 이렇게 끌려올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서 안 와 있어. 맞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야 이거 진짜 저는 MBTI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속일 수가 없네요. 정말 그러네요. 네, 요거 이제 J하고 P 진짜 한 끗 차이잖아요. 한 끗 차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음악 듣고 카페 정말 예. 그래서 음악 듣고 공부하는 거 괜찮아요. 이거 뇌도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EMD 음악 클럽 음악 듣고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뇌파가 막 활성화돼서 공부 잘 되고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클래식 음악 들어서 공부 잘 되는 애 있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건 뭐냐면 가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한국말로 가사 들어가서 그 가사가 머리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노래 추천드립니다. 러시아 음악도 추천드리고요. 자, 그 뒤에 분 몇 명이시죠? 저희 다섯 분. 야, 예, 대한민국의 표준. 예, 저희가 이거를 했는데 네, 똑같이 이게 나와가지고 똑같이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ISTP. ISTP요. 네네. ISTP? 두 번째. 그래요? 네. 왜 따로 계셨지? 저희가 뭔가 위에 계셨죠? 아래. 아래? 그래요? 그래요. 그럼 한번 발표해 볼까요? 왜 달랐지? 네. 저희는 전체적으로 수학을 네. 다들 좋아하셨고요. 그렇죠. 수학 네. 좋아하시죠? 네. 밤늦게 조용히 혼자 그렇죠. 있는 시간에. 혼자. 네, 그리고 밤늦게. 예. 나만의 공간에서 네. 나만의 공간에서. 예. 쓰면서 필기하시는데 꼼꼼하게 필기 하나하나. 예쁘게. 네, 예. 똑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책을 볼 때 예. 암기도 하지만 그림과 예. 그 제일 사파와, 중요한 예. 포인트를 매치해서 그냥 스캔하듯이 조금 조금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예, 사파. 예. 네네. 하지만 그렇게 했지만 금방 이제 벼락치기로 하니까 금방 조금 예. 단기 기억처럼 예. 기억을 좀 표층에서 다 끝나버리고. 네. 그게 있고 동기가 이제 대부분 다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두 분류로 나눴어요. 그 예전에는 예. 성적표를 이렇게 붙이는 예. 그런 등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보여지기 싫으니까 예.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극이 있어야 되죠. 네네네. 예. 그리고 칭찬을 받았을 때가 굉장히 공부할 때 예. 열심히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친구들에게 알려줄 때 네. 친구들한테 알려줄 때. 예. 하지만 이제 친구가 성적이 오르면 질투가 나고 예. 포인트는 좀 살짝 빼고 네. 그리고 성적이 나오면 두 가지였어요. 인정을 하지만 좀 자책도 있었고 예. 네. 저희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거의 5분이 같이 계셔서 한꺼번에 쑥 해결이 됐는데요. 요분들 아까 나왔던 거랑 같은 거라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제가 좀 재밌는 게 자극과 질투. 근데 요게 MBTI 성향이냐 여성의 성향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아무래도 여기 T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많이 비교해요. T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T 안에서도 이제 S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자, 쉽게 해서 아까 성적표 쫙 붙여놓으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극받습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누구는 몇 등이고 누구는 몇 등이고 너는 왜 그랬어 이러면 전혀 자극 안 받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뒤에 분. 이제 네 분이신가요? 네. 그런가요? ESFP고요. 예, 빠르게 ESFP. 진행해요. 저희는 여기 복합적이에요. 예. 공부 시간에 그냥 밤늦게인데 뭐 잠은 또 자야 돼요. 예, 새벽 예.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어떤 어머니께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그 맑은 공기,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복합적이에요. 저희 안에서도 약간 틀리고요. 예. 그 다음에 공부는 좋아하는 과목만 계획적이지 않고 시험 과목이 나오면 거기서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고 저희는 그 점수에 빠르게 인정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메모하시고 알록달록하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깜지처럼 많이 쓰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그런 게 다 귀찮아서 눈으로만 공부하는 스타일.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많은 게 공부 방법이 다 나눠졌어요. 예. 그리고 좋아하는 방법은 똑같았는데요. 저희는 암기 과목 좋아합니다. 암기 과목. 네네네. 암기는 빠르게 자기가 한 만큼 나오니까 그거를 성적에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되게 빠른 자기 만족. 빠른 자기 만족. 빠른 결과. 네네. 네, 빠른 결과. 그리고 빨리 포기할 수 있는 과목은 빠르게 포기하는 거. 그리고 비교하지 않아요, 저희는. 비교하지 않아요. 혼자만의 길을 가죠. 네네네, 맞아요. 비교 안 하고요.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발표도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SFJ하고 P하고 또 한 끗 차이인데 여기서 보면 좀 많이 달라요. 아까 여기 깜지대 연애 30분이네요.
자, 11시 30분이요. 5분 좀 더 해도 될까요? 예. 깜지대 여기 눈으로 보는 스타일. 이거 둘 다 여기 피해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됩니다. 왜냐면 깜지 쓰시는 분들 그냥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시죠? 예,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깜지 쓰는 거나 눈으로 보는 거나 같아요. 예. 예. 자, 지금 이거를 해보시면서 이제 학창 시절도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했던 것도 떠올려 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해드리게 한 게 뭐냐면, MBTI를 너무 이론으로만 아시면 도움이 안 돼요.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내 MBTI와 우리 아이 MBTI가 일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학습 방법을 강요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했던 방법. 실패했든 성공했든 내가 했던 방법으로 강요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분포가 없는 INTJ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게 아이를 밀어붙였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교사의 심리 유형에 따른 선호 교수 잘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왜 공부하기가 힘드냐? 자기 MBTI와 우리 엄마 아빠 MBTI가 틀려. 게다가 형제 자매가 있는데 또 달라. 근데 학교에 갔더니 교사가 또 달라. 그러니 이 모든 걸 다 조건을 만족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 정말 특이한 아이. 네. 특이하거나 굉장히 뭐한 아이?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은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매년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이 좀 달라요. SP 기질이 강한 선생님은요, 자발성과 자유증대가 교육의 가치이기 때문에 아이가 똘망똘망하게 알아서 잘하면 좋아합니다. 2번, 3번 설명하게 하면 선생님이 이게 약간 좀 짜증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게임쇼, 예시, 경연, 프로젝트 좋아하고요. SJ 기질이 강한 선생님은 책임과 유용성의 증대예요. 그래서 딱딱 나눠서 누구는 뭐 딱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딱 아이한테 책임지우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강의, 시험, 작문 많이 보세요. 자, NT 기질의 선생님은요, 지식과 기술의 증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레포트, 프로젝트, 집단 프로젝트, 그리고 예상 외로 교과목 이상의 거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가 우리는 배운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거는 이거 말고 그 다음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막 자료도 많이 나눠주시고, 학창 시절에 보면 왜 국어 윤동주의 시 하나 하는데 이육사 자료 막 주시고, 김강석 거 자료 막 주시면서 프린트만 이따만큼 쌓이는 선생님들이 NT 기질 선생님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NF 기질 선생님은 주체성과 통합의 달성, 그래서 공연, 시뮬레이션, 이게 NF죠. 협동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반에서 뭐 발표를 해도 혼자 하고 그런 것보다 단체, 집단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통합, 제일 많이 쓰시는 말이 우리는 한 배에 탔어, 이런 말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기질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학교에서 자기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의 MBTI와 우리 아이와 비교해보면요, 학생의 어휘력, 추리력, 수리력, 공간지간력이 뛰어난 아이를 키우신 어머님의 MBTI 순위 ISFP, ENTP, ENTJ, INTJ, ENFP 순으로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뭐 진짜 법이냐? 그건 아니지만 통계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력, 집중력, 실행력, 학습력, 동기를 높인, 이게 높인 아이들의 부모는 INFP, ENFP, INTJ, ISFP, ESTP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학생의 학업 스타일, 순차 학습형, 전천후 통합형, 직관 순차형. 부모가 INTP나 INFP이신 분은 순차 학습형으로 아이를 키웠고요. ENTP형은 전천후 통합형, INTJ와 ISFP는 직관 순차형으로 많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내 MBTI 유형에 따라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관에 따라서 내 아이를 뭐한다?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NF 성향의 부모, 특히 NT 성향의 부모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NF 성향의 부모는 본인 공부 못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 공부 안 좋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NF 성향의 부모는 공감 능력 짱입니다. 지적 흥미와 활동, 가정에서 강조하는 학습 습관, 아이를 공감만 해줘도 아이가 알아서 대부분 공부해요. 자, 그러면 NF, NT 성향, 저 같은 성향의 어머님은 본인 공부만 하세요. 아이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아이한테 간섭하면 아이가 뭐가 됩니까? 엄마한테 모든 걸 의지하거나 아이가 본능적으로 나는 엄마는 너무 사벽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이가 혹시 중학생, 고등학생이나요? 중고등학생이죠. 사춘기가 되면 중학생이 되면 어머니들이 딱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아이보다 낮아지시면 됩니다. 중학생 됐더니 우리 아이가 저를 정말 돌고 무시해요. 닭무시해요. 아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나이 때 만약에 엄마가 세서 강해서 어디 엄마한테 하면서 뭐 지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이를 눌러버리시죠? 그럼 아이가 사춘기에 자아성찰 제대로 못합니다. 그 시기에는 엄마는 발패라고 있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밟히고 못난 엄마고 무식하신 분이고 말도 안 통하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사춘기에 적응을 해서 사춘기는 이제 26세, 남자는 30세에 끝나니까요. 어느 정도 사춘기에 적응해서 아이가 이제 이게 뇌가 제일 끝에 발달하는 게 이 시신경이에요. 사춘기 때부터 시신경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19세, 20세에 시신경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 눈은 우리랑 똑같이 보지 않아요. 우리가 직선을 보죠. 걔 눈에는 곡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아 보이지 않고 거울 속의 자기 얼굴도 굉장히 삐딱하게 보이고 엄마는 되게 못생겨 보이겠죠.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사춘기가 되면 더 못생겨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정상이 살짝 됐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호르몬의 격동에 익숙해졌을 때 아이가 깨닫습니다. 우리 엄마 참 못났는데 못난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구나. 능력 없는 우리 엄마가 똑똑하지 못한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아이는 공부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제 앞둔 우리 아이들 첫 번째 뭐 한다? 엄마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아이한테 밟히셔야 됩니다. 마음에 각오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하던 짓은 하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너 이따위로 공부할 거면 학원 그만둬. 너 이따위로 공부할 거면 학교 가리지 마. 안 갑니다. 하나씩 엄마가 쳐내기 시작하면 하나씩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 가서 자다 오더라도 학교에 가서 사실 졸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새벽 4시부터 그죠? 잠잘 수 있는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교육은 그런 뇌 발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참 자야 될 시간에 사실은 학교를 가서 앉아 있어야 되니 졸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일어나서 가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해 주시면 사춘기 아이들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의 싹을 틔우는 부모예요. 이 MBTI가 결국은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내재적 가치, 성장 마인드, 목표, 실패 내성, 자기 욕구 이거랑 같이 돌아야 돼요. MBTI가. 자, 그러려면 가정과 학교, 사회, 국가, 세계가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저희 코로나만 해도 나하고 상관없이 뭐예요?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교사, 또래, 이웃 다 잘 만나야 됩니다. 요즘 뭐 학교 폭력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 아이도 우리 그죠?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같이 커가야 되죠. 그래서 같이 조화롭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 38분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유튜브 이제 영상 동락 에듀에도 올려놨지만 부모의 길은 부드레가 되는 길입니다. 대기만성이라는 고사성어 있잖아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실제로 여러분 큰 그릇 만드는 도자기 도공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요 항아리 만드는데 정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항아리를 만들면 이 그 항아리 틀 만드는 다음에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가마에 넣고 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항아리는 만들자마자 가마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요거 이게 숯 보이십니까? 요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숯을 담아서 항아리 그러니까 만들어진 항아리 안에 놓고 안쪽을 꾸덕꾸덕하게 말립니다. 그거 말리는 기간이 거의 한 달 걸려요. 그렇게 해서 꾸덕꾸덕하게 안에 말렸을 때 조심조심 들어서 가마에 넣어서 굽는 것도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요게 부드레예요. 큰 항아리를 만들 때 안에 넣어서 안 내부에서부터 붙여서 틀을 유지시켜주는 거. 자, 우리 부모는 요 부드레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 마음속에 깊이 딱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좌절할 때마다 뭐 할 수 있게 안에서 꾸덕꾸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님들 이 숯불처럼 뜨겁게 변하지 마시고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 시작할 때 여기 오신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좀 한번 조정해 볼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오셨다면 예, 그 생각 아닙니다. MBTI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존중과 이해와 공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MBTI를 알고 우리 아이, 우리 남편 MBTI를 알고 존중하고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설문지 나오셨네. 자, Q&A 시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혹시 Q&A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네. 진짜 이야기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 중학생 아이는요, 전두엽이 아직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요,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머님이 미치십니다.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3마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면 더 심하고요. 남학생인가요? 남학생이면 더 심합니다. 어머님은 진심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정말 정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친구한테는 귀에 다 다르게 들려요. 자, 그거를 그러니까 CBT라 그래서요, Cognition Behavior Therapy라고 하는데 인지 행동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그 나이의 아이들은 똑같은 사건에서 부정적인 것만 흡수하고요, 똑같은 일에서 자기 합리적인 것만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 딱 원하시는 거 한 가지만 딱 말씀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몇 시까지 들어오기로 했으면 몇 시까지 들어와. 딱 이것만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해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냐면요, 좀 빠른 친구들이 중학교 한 3학년쯤요, 중학교 3학년쯤 좀 느린 아이들은 이때도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뇌발달이. 이건 IQ하고 좀 상관이 없습니다. 뇌발달이요. 그리고 뇌발달이 느린 만큼 공부를 목적성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발달이 좀 빠른 친구들은 빨리 이걸 내가 공부를 해서 좀 더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생기는데, 좀 약간 뇌발달 자체가 늦은 친구들은 그게 좀 늦게 와요. 그래서 반수생, 재수생이 많은 이유가 곧 1, 2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가족이 다 성향이 같은데 얘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걔가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분께서. 이해받지 못하시는 거. 이거 MBTI, 이거 어머니 참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족은 다 이쪽 성향인데 얘만 이렇죠? 아무리 잘해줘도 외로워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 나 안 사랑하잖아. 엄마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끊임없이 뭐 해주셔야 돼요? 확인해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유형 중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으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봤을 땐 별거 아닌 거, 그러니까 제일 상처받는 게 이거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때 뭐 카네이션 만들어 왔더니 어머니가 띡 날아보고 쓱 버린 거. 네. 그런 거에서 얘는 한 20년 상처갑니다. 20년.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을 하셔서 소소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결정 내리는 거 안 좋아요. 얘는 신발이 다 낡아서 떨어져서 엄마가 버렸어. 엄마는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건 더 이상 실 수 없는 거니까 나는 정말 당연하게 한 거야. 30년 상처받습니다. 다 물어보고 일일이 다 걔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성향이 다를 때 특히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